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HBM 관련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최우선에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한테 뺏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생각하는 기술은 이제 SK하이닉스는 이걸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 쌓는 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더 고사양의 DRAM을 만들어 보자. 이쪽에 사실 삼성이 지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괜찮다고 봐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그냥 사십시오. 아니 좀 그러시면은 나는 한 3번 분할해야지 하시고 첫 번째 분할 지금 사십시오. 반도체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이 괜찮아졌죠. 확실히 뭐 한창 이제 한 1년 전쯤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고 삼성전자라든지 기업들 실적 되게 안 좋고 할 때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예전에는 반도체 얘기하면은 막 삼성전자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욕하던 분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파운드리였어요.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보통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봤죠. TSMC는 파운드리를 30년을 넘게 한 기업이고 삼성은 이제 끼켜봤자 10년대인데 10년 정도 해가지고 30년 정도 이제 분들을 따라잡는 게 단기간 내에 가능하던가요? 그 단기간 내에 가능하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숙련된 노동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숙련된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TSMC와의 삼성전자 관계에서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요즘 파운드리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요즘 다 HBM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제 AI에 꽂혀 있기 때문에 HBM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AI 하면 또 제일 핫했던 게 엔비디아. 근데 그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이제 관련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였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 관련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또 나섰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주총회 하는 날에 작년 연말 주주총회 1월 20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날 새벽에 그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회장이 그 삼성의 HBM에다가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건 오버슈팅이고 밀려서 내려올 거다. 근데 밀려 내려왔을 때도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다 안 돼요. 솔직히. 전기차도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도 PC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에 반도체가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게 사실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반도체 수요가 좀 단기간에 살아나야 되는데 강력하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 가지고 이제 꼭 포트폴리오에 최소 10% 이상의 비중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수혜주는 무엇인가요? HBM은 좀 딴 거 볼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도 이제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대형주 중에 대장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HBM 관련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최우선에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한테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HBM도 D램을 이렇게 싸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D램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너무 탑인 게 삼성전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간 문제지, HBM은 이제 SK하이닉스의 HBM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그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사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도체만 하고 싶으세요? SK하이닉스 하십시오. 하지만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삼성전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HBM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 업종에 딱 골라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좀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놔야 돼요. 업종별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딱 꽂혀서 투자하면은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최대한 종목수를 5개, 6개, 투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5개, 6개 이렇게 좀 나눠 놓고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게 전 지금 맞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HBM을 전 좀 등한시했다 봐요. 좀 무시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생각하는 기술은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는 이걸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 쌓는 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더 고사양의 DRAM을 만들어 보자. 이쪽에 사실 삼성이 지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HB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끝판왕 그 AI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계속 HBM만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때 항상 이제 함축하고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HBM도 결국은 당장의 어떤 칩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칩을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고사양이 나오게 만든 건데 삼성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어떤 미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제 D램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삼성이고 근데 그 삼성이 지금 HBM에 HBM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노리고 있는 또 D램의 새 버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지금 이 상승 추세는 반도체 괜찮아지고 2차전지까지 좋아지고 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면은 한 최소 1, 2년 이상 갈 거라 봐요. 더 할 거라 보고 또 있습니다. 2, 3년 정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또 돌바락질하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1, 2년 이상은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반도체주의 매수는 어떤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요? 반도체 없으신 분들이요? 제가 몇 년 동안 몇 개 동안 계속 이기어스 다녔을 때 사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도 괜찮아요. 오히려 삼성전자도 쭉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거품 좀 내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21선 근처에서 딱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괜찮다 봐요. 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그냥 사십시오. 예. 네. 아니, 좀 그러시면은, 나 한 3번 분할해야지 하시고 첫 번째 분할 지금 사십시오. 지금 눈여겨봐야 할 반도체 섹터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삼성전자가 계속 그냥 HBM을 이제 그 얘기 있었죠. 지난번에 엔비디아에다 납품한다. 근데 그 기한이 늦어진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삼성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그건 루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쏘리. 거의 이런 느낌. 그냥 던져놓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그런 작은 이슈에도 최근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중에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직 소부장 쪽이 낙수 효과가 나오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제 기준으로 뭔가 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투자를 이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있긴 있어서 저도 공부하려고 이제 리스트업만 시켜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전 지금은 그냥 오히려 이렇게 AR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와 관련된 HBM이라든지 큰 이슈와 관련된 이런 테마군들은 그냥 일단은 제일 큰 거를 해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뭔가 낙수가 별로 안 보여요. 제 기준에 별로 마음에 드는 기업이 별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지금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4개 업종, 5개 업종으로 나누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업종 뻔하죠. 반도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차전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다우존스 계속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달러원 환율도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익이 나 있으시면 그거를 좀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시기엔 지금 시점이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어떤 분은 나 미국 할래요 해서 지금 막 이 비싼 돈 주고 달러를 사셔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미국 40%, 우리나라 60%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밸런스, 국가 간의 밸런스도 잘 맞추시고 그리고 국내 밸런스도 좀 잘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놓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한 종목 몰빵해놨는데 그 종목이 움직여주는 날이면 땡큐지. 하지만 그게 안 움직이고 딴 것만 움직이거나 딴 것만 이제 흘러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업종을,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맞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